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역사교사 이상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수업 때문이 아닌데요. 네, 다름 아니라 몇몇 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온라인 개학이 진행된 이후로 저희 학교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채널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영상을 올리고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저는 그러다가 유튜브 채널까지 이제 같이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3학년 학생 말고도 일반 분들도 가끔씩 제 유튜브 영상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까지도 가끔씩 제 영상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뭐 임용고시와 관련해서 혹은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주제 넘는 행동일 수도 있어가지고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단순히 이메일이나 댓글 이런 걸로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온라인 수업과 비슷하게 준비를 좀 했고요. 준비가 아니라 그냥 질문 쭉 적고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게 저는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요. 저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는 계획 그리고 효율적인 전략, 높은 성적 이렇게 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근데 그래도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 경험 그런 것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아마 제가 가장 처음 받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코멘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수업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차가 필기, 2차가 수업 시간 면접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수업 시간입니다. 제 영상이 수업 시간 준비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만 참고해 주셨으면은, 왜냐면은 제 수업이 철저한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수업 형태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거의 대척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현재 교육, 우리 수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학생 중심 수업, 학생들이 수업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보다 말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많이 소통을 하고 많이 대화하고 많은 토론과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수업은 그렇지 않죠. 철저히 제가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만은 않을 거예요. 강의식으로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2차를 준비할 때 많이 혼났어요. 왜 이렇게 혼자만 수업하냐고. 왜냐면 저는 이전에 3, 4년 동안 중국어 강사를 생활을 좀 해와가지고 강사 생활을 하면은 철저한 강의식이에요.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욕먹습니다. 오히려 그랬던 그 습관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고치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부디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학생들에게 발문을 많이 던져가지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고득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렇습니다. 다음은 준비 기간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1차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1차 끝나고 나서 한 1, 2주 알아눕다가 정신도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알아눕다가 12월에는 2차를 그렇게 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 12월 31일에 1차 발표가 난 뒤에 이제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2차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 발령을 받았어요. 약간 좀 빨리 붙은 케이스여서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운치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1차를 8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전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요. 아마 이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도 10시간 이하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늘 계속 12시간, 14시간 이렇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들이 할 때 저는 안 했으니까 이거를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8개월 동안 거의 9월, 10월 빼고는 늘 운동을 했어요. 유산소를 계속해서 뭐 아프지 말자, 체력을 계속 유지하자.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은 몸이 엄청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감기나 이런 거에도 쉽게 걸리고, 네, 그런데요. 그러지 않으려고 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집념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준비 기간은 대략 이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7, 8월 엊그제 들어온 질문인데 7, 8월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거는 조금 막연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근데 7, 8월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90, 11월은 다 열심히 해요. 누구나 다. 그래서 내가 더 올라갈 이 계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7, 8월은 아마 중간에 누가 휴가도 가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분명히 그 갭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만의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7, 8월 중요합니다. 90, 11월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런 시간이고요. 7, 8월에 한 바퀴 돌리면서 쭉 정리를 해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꼭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더우니까 몸이 약해지고 나른해지고 느슨해지고 이러는데 꼭 운동해서 체력 보강하십시오. 90, 11월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꼭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만족도에 대해서 몇몇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직 잘 모릅니다. 네, 왜냐면은 아직 월급도 몇 번 안 받아봤고 애들도 몇 번 못 봤어요. 네. 오늘 아까 그나마 그 등나무 밑에서 조금 얘기한 거 애들하고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확답을 딱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사기업도 다녀보고 작은 회사도 있어보고 그리고 프리랜서 생활도 하고 지금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 성향상 저는 사업이나 프리랜서 이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조직 체계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분야를 따지면은 전 교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뭐는 높고 뭐는 낮고 이게 서로 잘 절충이 돼가지고 오래 버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만족도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애들 잘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저한테 좋은 피드백을 주고 이러면은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족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역 선택, 지역을 고르죠. 우리 시험 치기 전에 10월인가요? 접수할 때 지역을 고르고 시험을 칩니다. 9월인가 10월인가 10월일 거예요. 네. 저는 경기랑 서울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볼까 고심을 했고요. 이걸 결정할 때에는 나의 모의고사 점수 그리고 그 지역 TO 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작년에는 서울이랑 경기가 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둘 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절망을 하면서 접수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서울로 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네, 좀 높게 나온 편이어서 서울 지역으로 썼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서울 고사장은 제 집 앞이었고요. 경기도는 수원까지 가야 했어요. 그게 싫어서 네, 서울로 쳤어요. 도박을 했죠. 서울이 제일 경쟁이 세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네, 근데 도박을 좀 해서 땄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사를 하면서 행복했던 적 그리고 즐거웠던 적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적절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몇몇 순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애들이 등교를 하면서 한 공간에서 같이 수업을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고 역사를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역사를 싫어하고 공부에 관심이 없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제가 수업을 막 진행을 하면은
이 친구들, 역사를 싫어하거나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가끔씩은 제 수업에, 제 설명에 집중해주고 귀를 기울여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왠지 모를 성취감을 느낍니다. 네.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내 얘기가 전달이 잘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껴서 보람이 차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복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즐겁고 좋았던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답변들인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시험 준비할 때 이 생각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특히나 1차 시험이 끝났을 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더라도, 시험 결과가 안 좋을 것 같더라도 적어도 후회하지는 말자. 제가 지난 공부했던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는 말자. 그리고 자책하지는 말자. 이 생각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강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고 강한 자극이 되기도 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제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그렇게 미친듯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 작년 1년이라는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열심히 할 시기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장 열심히 살아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후회 없이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더운데 이제 반절 남았습니다. 늘 화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시험장까지 무사히 들어가시고 꼭 합격의 결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